자,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월요일부터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기부냐 아니면 소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만 자, 강원지사가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직접 기부하지 말고 돈을 씁시다 하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냈거든요. 그 내용인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제 강원도민 TV를 통해서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국고로 귀속될 뿐이니까 네. 지역경제위에서 모두 다 신청해서 써라. 네. 나도 기부 안 하고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그 경제 방역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재난기부금에 대해서 기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소비를 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문순 지사도 같은 프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직사회에선 일정 직위 이상의 직원들은 알아서 기부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이게 가급적이면 기부하지 말고 다 써라. 써야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거하느라고 강원도 원주에 좀 몇 달 있었는데 보니까 한 집 걸로 한 집씩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마 강원지사, 최문순 지사는 그런 그 취지에 의해서 많이 소비를 해야 자영업자들도 살고 중소기업들도 살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재난 기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부하지 말고 모두 다 써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걸 기부를 해야 되냐 신청을 해서 기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써야 되냐 고민을 했었는데 저런 분위기가 있고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다 받아가지고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이제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그 말씀하셨을 텐데 특히 이제 그 강원도 공직자들 신경 쓰지 말고 기부하지 말고 그냥 그걸 딱 가급적 중소업체나 영세 상인을 위해 써라.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장희영 교수님?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서 돌직구에서 강조했던 게 재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본소득 뭐 이런 단어를 썼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재난이란 단어가 붙는 것으로 이제 단어가 확정이 됐는데 되게 재난에 관한 어떤 자금이라는 것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주는 게 사실은 재난 지원금이에요. 근데 지금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일단 그 퇴색이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라. 내가 스스로 나는 재난 뭐 피해자도 아니고 이 정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부를 하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바로잡고 싶어요. 기부라는 단어는 내가 뭐 50만 원을 받았어요. 이거를 코로나19로 피해보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게 기부이지. 정부에서 주는 돈을 다시 반납하는 건 반납이라고 해야죠. 근데 기부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굉장히 뭐 좋은 일인 것 같고 이렇지만 물론 힘든 정부를 위해 내가 정부를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명목은 어디까지나 코로나19로 여러 상권이 무너지고 당장 프리랜서들은 한 달 수입이 0원이고 이런 분들에게 쓰이고 싶고 이왕이면 상권도 활성화되기 위해서인데 이 지금 받은 기부금으로 성형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는 것은 재난지원금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라면 전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재난이란 단어를 굳이 붙여놓고 여기저기 다 상권 활성화가 피해본 상권이 아니라 모든 상권 활성화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그 명명에 굉장히 많은 그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문순 지사의 이야기가 기부하지 말고 쓰세요 이 말이 되게 나쁜 말 같잖아요. 기부는 좋은 건데 기부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부란 단어를 제가 명명을 바꿀게요. 반납하시지 말고 힘든 상권을 위해 써주세요. 이러면 이 문장이 완벽해져요. 근데 기부하지 말고 이러면 나쁜 일이라는 것 같아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일단 명칭이 잘못됐고 이거는 힘든 상권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받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정부가 사용하는 거니까 정부가 살 수 있는 뭐 내가 쓸 것이냐 정부가 쓰도록 할 것이냐 뭐 이런 그 구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그래픽을 통해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이게 성형외과에서도 또 학원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리포트 보니까 학원들이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한다 그러네요. 학생들한테 이제 학부모들에게 학원비 납부하도록 하시고 또 명품 매장에서 그래픽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사용처에 대한 구분 때문에 사용한 것에 따라서는 한 곳에 몰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실제로 저 학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그러니까 뭐 전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뭐 학원들도 그동안 문을 닫으면서 실제로 많이 피해를 본 학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임대료도 못 내서 문을 닫을 정도까지 가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하고 선택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취지랑도 맞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나갔습니다만 어제는 세계 간호사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국면을 맞아서 의사, 간호사, 또 병원의 행정직분들, 이 관련된 기관에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노고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간호사들을 위해서 마음을 기리고 또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좀 있었다고 외신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참 힘든 와중에 이 사람 간, 가족 간 이런 사랑을 또 확인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감동을 넘어서면 정말 눈물겹게 보여지는데 지금 저 장면을 보세요. 지금 비닐로 사람이 다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저 등을 보이는 분은 간호사신 것 같네요. 지금 뽀뽀하고 있고 저 아이가 딸입니다. 근데 지금 전날이 어느 날이냐면 어머니의 날이에요. 멕시코에서 이제 어머니의 날이 있어서 되게 어머니의 날이면 우리는 뭐 어버이날처럼 저기 이제 어머니의 날, 파더스데이 아버지의 날 따로따로 있는데 이제 어머니의 날에 엄마에게 저렇게 꽃도 주고 서로 애정 표현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게 불가한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됐고 또 방역 시스템이 모든 사람들에게 방호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이 비닐로 층층 감고 특히 저 꼬마 아이도 비닐로 다 옷을 만들어 입다시피 했네요. 엄마가 방역을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쉽게 생각하면 코로나19니까 올해는 건너뛰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올해는 건너뛰자가 아닌 저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닐로 온몸을 정말 사람인데 포장을 하듯이 가서 하고 포옹을 하고 비닐 사이에 있긴 합니다만 저 온기가 다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등등이 저런 소식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된 얘기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